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암석의 종류와 특징, 그 다음에 대략적인 지질시대 구분, 그리고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아직도 걱정이 좀 많아요. 분명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힘들다. 과학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회탐구 과목인 한국지리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것만 정확하게 줄여가지고 알려줬는데, 근데 사람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무섭거든요. 한번 나는 과학을 잘 못하나 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학생은 그걸 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자,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서, 강요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감은 있는데, 자, 우리가 하는 건 분명히 사회탐구 과목인 한국지리죠. 그래서 내가 과학을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모든 내용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좀 꾸준히 해주시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멀리 보고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데, 역시 우리나라 지형, 현재 지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본 지식이에요. 다행히 지난 시간보다는 내용이 조금은 쉬운 편이에요. 자, 제목부터 볼게요. 한반도의 지각 변동. 자, 지각 변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멘틀이 대류하면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대륙이 막 이동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어쨌든 지각에 지구 표면에 큰 힘이 작용하고 있죠. 대륙이 이동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 있는 큰 힘이 지각은 지구 표면에 있는 암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큰 힘이 작용을 해서 지각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그걸 지각 변동이라고 불러요. 지각 변동.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한반도에 큰 힘이 작용하면, 자, 예를 들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남북에서 서로 미는 큰 힘이 작용하면 얘는 이렇게 휘면서 높은 산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어쨌든 실제로 지금 아주 큰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큰 힘이 작용하면 지각에는 어쨌든 변화가 생긴다. 여기 내용은 쉽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힘, 지각 변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 큰 힘이 과거에 작용했고 그 뒤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도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건 늘 일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에 비해서 현재 지금 힘이 작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현재의 한반도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큰 지형, 큰 산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과거에 작용한 힘들,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이후에 좀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 표를 봤더니 우리가 알 듯 말 듯 한 것들이 잔뜩 써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들, 그것만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자, 지질시대가 있는데 선 캄브리아대, 이거 한국지리 시간에는 아예 안 나오는 말이에요. 혹시 나오더라도 그냥 제일 오래된 시원생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질시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차례대로 있다는 거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여기 석탄기 있죠.
실제로는 이 석탄기에 이런 양치 식물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라가지고 이때 살던 식물들이 석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석탄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고생대는 몇 개로 나눈다? 2개. 자, 그래서 조선 누충군이 있는 뭐 캄브리아기 이 근처를 전기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결층 있죠. 분명히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평안 분지하고 옥천 습곡대하고 그 2 지점은 육지 상태였기 때문에 지층이 남아있지 않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생대 후기, 전기, 후기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중생대 초반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대체로 고생대가 많죠. 그래서 그냥 후기라고 하면 돼요. 이 평안 누충군은 그래서 중생대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고요. 고생대 후기에 만들어졌다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고생대는 2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 중생대는 자, 이름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잊어버리셔도 돼요. 대신 고생대는 천기, 중기, 후기로 구분한다. 3개로 쪼개진다. 칸도 딱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나뉘고 오늘날이 지금 제4기다. 제4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 자, 이제 지질 계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지체 구조예요. 자,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이제 암석들은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북 개마쥐개, 경기쥐개, 영남쥐개, 커다란 덩어리 3개.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42% 굉장히 넓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생대에 만들어진 어떤 땅덩어리들은 조선 누충군하고 이름 직접 나오죠. 조선 누충군하고 평안 누충군이 있는데 포인트는 전기 해성층 석회암. 얘는 후기 육성층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생대는 자,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뉘는데 자, 전기는 앞에랑 이어지는 거니까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떤 뭐 암석이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중기는 대동누충군인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대동누충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그런 지층군은 아니에요. 자,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동누충군은 해성층이다, 육성층이다. 육성층. 조선 누충군만 유일하게 해성층이고 나머지 건 다 육성층이라 그랬잖아요. 자, 신생대 제3개, 신생대 제4개 다 육성층이에요. 길주, 명천쥐개, 두만쥐개 다 육성층이에요. 하나만 해성층이다. 자, 그래서 대동누충군은 육성층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지우셔도 돼요. 나중에 당황하지 말라고 그냥 이름 정도만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 다음 경상누충군. 오늘날 경상도 일대 경상 분지에서 만들어진 경상누충군 육성층. 수평누충군. 그 다음에 공룡 화석. 비록 발자국이지만 그쵸? 그런 것들이 키워드였었죠. 그 다음에 신생대 제3개, 제4개는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에 분포한다. 뭐 지하 자원으로는 갈탄 정도가 있었다. 그 정도만 하면 끝이에요. 끝. 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주요 지각 변동을 이제 이번 시간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뭐 이번 시간부터가 아니라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이 지질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커다란 힘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현재 오늘날 지형이 만들어졌다. 됐죠? 큰 틀 잡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원생대에 일어난 지각 변동은 당연히 변성암이 이렇게 분포하는 걸 보니까 변성작용, 열과 압력이 작용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다루진 않아요. 자,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현재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거의 없어요. 너무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서.
네. 자, 그 다음에 고생대에 일어난 지각 변동은 조륙 운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것도 지구과학 용어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거 조금 살을 붙여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륙 운동은 대륙을 창조한다. 자, 대륙을 창조한다. 넓은 범위에 걸쳐서 위로 올라온다. 융기. 또는 반대로 내려간다. 침강. 그걸 조륙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융기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그 반대 침강. 이게 조륙 운동에 포함이 되는데, 복습 열심히 한 친구는 이 단어 기억이 날 거예요. 육지였다가 해성층 바다가 되려면 땅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반대로 바다였다가 육지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다시 융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다시 육성층이 있는 걸로 봐서 다시 침강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지나는 동안 이 부분은 이제 오늘날은 육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융기를 한 거예요. 복잡하죠?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이때 뭐 다른 힘들도 아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큰 그런 힘은 융기와 침강이었다. 그걸 조륙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얘도 사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대학교 과정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뭐 지형학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하지만 여러분들 과감하게 X 표시 쳐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부터예요. 여기에서부터. 자, 지각 변동을 봤더니 중생대에 일어난 거하고 중생대에 일어난 거하고 묶어서 그 다음에 신생대에 일어난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건데, 자, 이 중에 신생대는 현재 오늘날이죠. 신생대 사기는 제4기는 오늘날이고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제3기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구 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화산 지형 이미 다 만들어졌다 아니면 아직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백두산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되게 말이 많잖아요. 화산 활동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 자, 우리 요곡 단층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뒤에서 또 자세히 말할 거지만, 자, 여러분들 현재도 동해안 지역은 1년에 정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고요. 어쨌든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자, 하지만 중생대는 이제 꽤 오래 전이다 보니까 얘는 끝난 거예요. 이미 끝. 하지만 얘가 큰 힘이 작용해가지고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크게 맞았다. 멍이 들겠죠. 이 멍이 당연히 없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이때 맞아서 생긴 멍들은 다 없어졌지만 중생대 때 작용한 큰 힘 때문에 생긴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이 오늘날 지형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꼼꼼하고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밑에 봤더니 중생대의 지각변동에서 여기 속림변동, 뭐 대보조산운동 바로 밑에 써있죠.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지질구조선 체크를 좀 할게요. 지질구조선. 자, 지질구조선이 이제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지질구조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중요한데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힌트는 사실 거의 줬어요. 이미 선생님 수업에서. 자, 지각에 땅에 큰 힘이 작용한다. 큰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지질구조선은 그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이 작용했던 흔적.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불규칙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 땅이 대륙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반대로 대륙과 대륙이 서로 다가와 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일정한 방향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도 일정한 방향으로 생겨요. 일정한 방향으로. 지난 영상에서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중요하니까. 자, 마이크를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렵네요. 자, 소리가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만약에 우리 한반도와 같은, 그냥 한반도라 그럴게요. 자, 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힘이 동쪽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마이크가 있는 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죠. 만약에 동쪽과 서쪽에서 큰 미는 힘이 작용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힘이 작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고무차를 가지고 아마 실험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면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끊어져서 단층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단층선이. 자, 산맥은 이렇게 봤더니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동서로 힘이 작용했더니 산맥은 남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다시 어딘가에 가서 봤더니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은 과연 힘이 어디에서 작용했을까? 동서에서 서로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단층도 마찬가지예요. 단층선이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나 있으면 얘가 이렇게 휘다가 뚝 하고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또는 이렇게 당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단층, 역단층도 단층선을 보면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그 흔적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보통 남는다. 그런데 그 흔적은 이렇게 밀면서 생긴 그 압력, 조그만한 돌멩이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산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층선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산맥이 하나만 만들어진 걸로 그렸지만 산맥이 정말 이렇게 쭈글쭈글하니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군데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힘이 작용한 모든 흔적을 지질 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산맥도 있고 뭐 단층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이죠. 고등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질 구조선 중에 조그만한 돌멩이에 생긴 그런 힘이 작용한 흔적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 이 지질 구조선은 이제 주로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 중생대 때 작용한 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지질 구조선은. 근데 보세요. 중생대 때 힘이 작용해가지고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단층선들, 뭐 지하에 뭐 암석이 깨진 그 틈들 그런 것도 만들어졌을 테지만 일단 산맥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산줄기. 자, 이렇게 산줄기가 만들어졌는데 중생대 때 만들어진 산줄기는 실제 지형, 중생대 때 어떤 지형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형은 현재 오늘날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어졌을까요? 거의 없어졌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좀 짜증을 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만약에 중생대 때 힘이 작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산줄기가, 높은 산줄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대동이 아니죠. 여기 대보조산운동 때, 그러니까 이게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이란 뜻인데 힘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보조산운동은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한반도에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높은 산맥들이 있었대요. 높이가 10km쯤 되는.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산 8,848m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10km짜리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제 지각 운동이 끝났어요. 이제 힘이 이제 멈췄어. 근데 그러면 당연히 비가 내리고 뭐 눈이 내리고 빙하가 흐르고 뭐 하천, 계곡물이 흐르면서 이제 계속 침식 깎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깎인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0.1mm씩 1년에 0.1mm씩 깎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0.1mm면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1mm도 되게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 그걸 다시 10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자, 그런데 1년에 0.1mm씩 만약에 1억 년 동안 깎였다. 1억 년. 자, 우리가 지구 나이가 46억이다 보니까 1억 년이면 별로 안 긴 것 같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0.1mm씩 1년에 0.1mm씩 깎이다 보면 1억 년이 지나면 10km짜리 산맥은 사라져요. 사라져요. 지구의 나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원래 지질 구조선을 말할 때는 땅 위에 있는 산줄기,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뭐 단층선도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뭐 조그마한 돌멩이에 있는 어떤 그 흔적, 그런 걸 모두 말하지만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말하는 지질 구조선은 주로 여기 중생대를 말하는 거고요. 중생대 지질 구조선 하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다 깎여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에서 말하는 지질 구조선은 전부 다 땅 아래 지하에 있는, 당연히 규모가 작은 건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요. 굉장히 규모가 큰 암석이 깨진 그 선들 있죠. 단층 작용에 의해서.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대규모 단층선. 됐죠? 자, 이건 뒤에서 산지 지형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아니, 하나만 더 말 나온 김에 조금만 추가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생대에도 지금 요곡 단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질 구조선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는 산맥 이야기 할까 안 할까요? 산줄기 이야기 당연히 해요. 이때는 지금 산줄기가 만들어졌고 힘이 작용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에도 남아 있으니까. 됐죠? 됐죠? 그리고 지질 구조선에서 또 중요한 건 힘이 작용한 방향에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했으면 지질 구조선은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힘이 작용한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질 구조선에서는 방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방향을. 지질 구조선의 방향을 보면 힘이 어느 방향에서 작용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됐죠?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지질 구조선을 강조해서 말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한국 지리에 대해서 뭐 토론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론하다 보면 알 거예요. 다른 학교 애들 지질 구조선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잘 몰라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자세히 이정호 선생님한테 배웠다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넘어갈게요. 부끄러우니까 칠판만 보고 수업해야지. 자, 중생대의 지각 변동. 중생대의 지각 변동. 자, 먼저 중생대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기, 중기, 후기. 후기라고 쓰면 좋겠는데 왜 말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초, 중, 후. 그쵸? 초하고 말하고 상대되는 말인가? 자, 아무튼 세 시기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시기별로 보면 자, 중생대 초에 한반도에 힘이 작용했대요. 물론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거꾸로 유추하는 거예요. 자, 그때 작용한 힘을, 그래서 일어난 운동을, 지각 변동을 송림 변동이라고 불러요. 별로 안 중요해요. 아주 큰 힘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나오지만, 그리고 시험에서도 물론 이렇게 등장하긴 하지만 얘가 정답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송림 변동 운동이라는 게 제일 먼저 중생대 초기에 일어났는데, 이때 포인트는 우리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다. 주로 작용했다. 우리 남한 쪽이 아니라 북한 쪽에만 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그 흔적, 지질 구조선이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을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고 불러요. 랴오뚱 방향. 자, 랴오뚱은 요동의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지질 구조선이 중국 요동 반도를 향하고 있대요.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쯤에 이렇게 요동 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서 지질 구조선이 대체로 요동 반도 쪽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힘은 어느 방향에서 작용했을까? 힘은 주로
북쪽과 남쪽에서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은 대체로 이제 동서 방향인데 방위로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동북동에서 동쪽과 북쪽 가운데 동쪽에 더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서남서 서쪽과 남쪽 가운데 서쪽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동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고 한다. 자, 미리 이야기하자면 자, 우리 한반도 남쪽에도 지질 구조선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이렇게 아래로 향해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럼 학생들이 지질 구조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계속 헷갈려해요. 아니, 왜 둘 다 이렇게 가로로 뻗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건 랴오뚱이고 이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느냐? 작용한 힘이 달라서 그래요.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왜 그런지는 계속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속림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는 땅 위에는 높은 산맥이 만들어지고 땅 속에서는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단층선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는 동안 중생대, 신생대를 지나는 동안 땅 위에 있는 건 다 사라지고 땅 속에 있는 지질 구조선만 남아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질 구조선은 땅 속 지하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명쾌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으로 넘어갈게요. 대보조산운동은 이름 외우세요. 이름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격렬했던 지각 변동이에요. 가장 큰 힘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당시에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높이가 막 10km가 넘는 산맥들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큰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대보조산운동은 중생대 중기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매우 격렬했다. 매우 격렬했는데 한반도 전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로 가장 큰 힘이 작용한 건 중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북부가 아니라 북부는 속림운동,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은 주로 한반도 중부 지역, 뭐 경기도 일대 그런 곳에 많이 작용했다. 자, 그러면 얘도 큰 힘이니까 당연히 지질 구조선이 남아있겠죠. 자, 이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은 중국 방향이라고 말을 해요. 자, 같은 색을 써버렸지만 바꿀까요?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지우면 그래서 다른 색을 써봅시다. 그래서 대보조산운동 때는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는데 얘는 북동에서 남서 방향이죠. 얘하고는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세로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북쪽이랑 남쪽이랑 이제 지질 구조선을 그릴 때 남쪽 건 조금 더 아래를 향하도록 그리고요. 이렇게 갔더니 중국 본토, 중국 대륙을 향한다.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이기상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 로열티까지는 아니지만 허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이기상 선생님, 이제 선생님한테는 그냥 형이니까 기상이 형이라 그럴게요. 기상이 형이 뭐 마음대로 쓰라 그랬어요. 아무튼 써도 괜찮은 거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대보조산운동은 워낙 중요해서 중생대, 중기에 한반도 중부 지방에 주로 작용했는데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을 만들어 놨다. 지은만 이렇게 5개를 쓰면 돼요. 중생대 중기에 한반도 중부 지방에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속림 변동운동은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 조금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조 표시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넓은 범위에 걸쳐서 화강암이 관입했는데 앞에 대보라는 말이 붙죠. 네, 대보 화강암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많이 관입했어요.
자, 다시 대보조산운동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했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땅 속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마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강암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화강암 대부분은 대보조산운동 때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심하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지리를 좋아하는 지리 마니아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중생대 암석 설명할 때 경상분지는 뭐 경상분지, 그러니까 퇴적암, 그 다음에 위에 그 관이암, 화강암 설명할 때 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관입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보조산운동 때 화강암이 관입할 때 지각에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는데, 자, 땅의 약한 부분은 지질 구조선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질 구조선은 이제 우리 한국지리 과정에서는 중생대 지질 구조선은 단층선, 대규모 단층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땅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워버렸네. 여기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밑에서 화강암이 지질 구조선을 뚫고 올라오다 보니까 화강암의 분포를 보면 얘도 일정한 띠 모양이다. 됐죠? 정말 이 퍼즐들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서 재미를 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무튼 대보조산운동 중요하니까 정리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은, 자, 여기서 말하는 불국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불국사예요. 불국사, 경주, 영남지방, 경상도 일대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인데 그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국지리에서 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자, 아무튼 중생대 말에도 소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하는 화강암이 관입했는데 그 양이 많진 않아요. 대보 화강암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뭐 나온 거니까 뭐 굳이 지우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대보조산 운동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정리를 하면 된다. 됐죠? 됐죠? 자, 이제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로 넘어갈 건데, 자, 여기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중생대 때 규모가 큰 지각 변동, 뭐 작은 것도 좀 일어났지만 당연히 중생대 막 진행될 때는, 중생대가 이게 지나가고 있을 때는 한반도 위에가 막 울퉁불퉁 산맥이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대보조산운동이 끝난 다음에, 중기가 지난 다음에 불국사 변동 조그만한 거 잠깐 있었고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나는 동안 한반도에 큰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졌던 산줄기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씩 깎여가지고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이 되면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 신생대 초에는 한반도는 준평원이라고 말을 해요. 준평원. 자, 준은 준하다. 완전히 평원은 아니지만 그냥 평원에 가깝다, 그런 뜻이고요. 평원은 평평한 땅이란 뜻이죠. 한반도가 대체로 평평해졌다. 자, 바꿔 말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대간, 태백산맥은 신생대 초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산맥들은 전부 다 신생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준평원 상태였었고요. 오직 중생대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 중에 오직 땅 속에 있는 지질 구조선만,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 그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평평한데, 땅은 평평해졌는데 지하에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단층선은 당연히 암석이 깨진 틈이니까 약해요. 그리고 지질 구조선이 지나가는 곳은 약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단단한데 침식에 강한데, 어쨌든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한반도는 대체로 평탄했고요. 땅 속에 지질 구조선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신생대의 지각 변동으로 넘어갈게요. 신생대의 지각 변동. 자, 신생대는 제3기와 4기로 구분을 하는데 3기, 그 다음에 3기 말부터 제4기까지, 그리고 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자, 경동성 요곡 운동은 뭐냐면은요, 역시 용어가 지랄 맞죠? 어쩔 수 없어요. 평소에 쓰는 말들은 아니니까. 요곡은 지층이 휘었다는 뜻이에요. 휘었다는 뜻이에요. 습곡이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동은, 그러니까 경동 성격이란 얘기죠. 경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초등학교 때부터 한반도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동고서저다 하다 보니까 아, 동쪽으로 이렇게 치우쳤구나, 동고서저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경동성은, 경자는 치우칠 경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쳤다. 경향성이 있다. 경향, 치우친 어떤 흐름인 거죠. 동은 움직일 동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이는 걸 경동이라 그래요. 자, 단면도를 그려보면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 한반도는 대체로 서쪽, 동쪽, 한반도는 평탄했다 그랬죠. 지하에만 지질 구조선이 남아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아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동쪽이 더 높게 솟았는데 이걸 경동지형이라고 불러요. 자, 동쪽이 높게 솟아서 경동지형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한반도가 이렇게 휘었다. 이것도 경동지형인 거예요. 됐어요? 뭐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학문을 한다는 건 정확하게 따져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한반도에 이제 끼친 영향을 봤더니 동해안에 치우쳐가지고 비대칭으로,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 대칭이란 얘기는 이렇게 정말 가운데가 솟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솟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처럼 솟은 거죠. 그래서 동해안에 치우친 비대칭 융기 운동이라고도 표현해요. 비대칭 융기 운동. 자, 한반도가 이렇게 평탄해가지고 휘었어. 휘었다는 말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융기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의 같은 말이 비대칭 융기 운동이에요. 비대칭 융기 운동. 됐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산줄기 중에 함경산맥, 태백산맥, 우리 영상, 이 지금 한국지리 수업 거의 처음 시작할 때 산맥 정리해 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함경산맥, 태백산맥, 뭐 소백산맥, 낭림산맥처럼 높고 험한 산맥들이 이때 만들어져요. 이때. 자, 다시. 자, 얘는 접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 한반도는 지금 대체로 이렇게 평탄했어요. 하지만 경동성 요구운동, 비대칭 융기운동이 일어나면서 한반도가 지금 동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융기했죠. 그 결과 단면도를 그리면 동고서저 이 그림이 그려지지만, 자, 이걸 이렇게 입체로 보면은 여기 부분에 이렇게 지금 산줄기가 생겼잖아요. 그쵸? 이렇게 융기 운동에 의해서 처음으로 생긴 이 높고 험한 산맥을 우리가 1차 산맥이라고 불러요. 1차 산맥. 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산맥, 산지 정확하게 다시 할 거거든요. 얘는 그냥 예습 차원에서 경동성 요곡 운동 때 생긴 가장 높고 험한 그 산줄기 있죠. 융기 때문에 직접 생긴 그런 산줄기를 1차 산맥이라고 한다. 그냥 적어두세요. 다음 페이지 바로 나오긴 하지만. 됐죠? 그래서 이건 산지 지형할 때 경동성 요곡 운동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3기 말부터 4기 그리고 지금까지
역시 진행 중이에요. 얘도 지금 진행 중이라 그랬었죠. 지금도 동쪽은 동해안은 이렇게 융기하고 있다고.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자, 이때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대보조산운동 때, 송림운동 때, 그때 당연히 화산 활동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땅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화산 지형은 거의 사라졌다.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이때 시작됐다기보다는 이때 일어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화산 활동 결과 만들어진 화산 지형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더하기 하나 더. 어디였죠? 철원.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지각 변동을 다 이야기했어요. 깔끔하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은 경동성 요국 운동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가볍게만 살펴볼게요. 자, 단면도예요. 황해 있고 동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국이고요. 우리 한반도인데 얘가 지금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죠. 동쪽이 높게 솟았잖아요. 그 다음에 동해가 있고 이제 여기는 일본이에요. 일본. 자, 이제 재수없어 하지 말고요. 아주 먼 옛날에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동해 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그럼 과거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붙어 있었대요. 좀 재수없죠? 그리고 동해가 갈라지면서 동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미는 힘이 생기면서 일본은 떨어져 나가고 동해가 갈라지면서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옆에서 미는, 동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해요. 그리고 이 힘이 작용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당연히 버티는 힘이 작용해서 이제 한반도는 동쪽에서는 큰 힘, 서쪽에서는 약간 버티는 힘, 그 결과 오늘날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들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지하에는 아마 단층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솟은 산맥은 약간 입체로 그려보면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태백산맥처럼, 자, 이런 태백산맥 또는 낭림산맥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을, 그 다음에 이런 지질 구조선을, 이 산줄기도 결국은 힘이 작용한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뻗어 있는 산줄기나 또는 그런 단층선들을 한국 방향 구조선이라고 불러요. 한국 방향 구조선. 됐죠?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중생대에 만들어진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또는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은 땅 위에 있는 뭐 산줄기나 그런 건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중생대에 일어난 지질 구조선은 전부 다 땅 속에 있는 대규모 단층선을 말하는 거다. 그에 비해서 한국 방향 구조선은 주로 신생대 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경동성 요구 운동으로 만들어진 산줄기는 지금도 당연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방향 지질 구조선은 땅 위에 있는 산줄기와 땅 아래에 있는 지질 구조선을 다 말하지만, 그러니까 단층선을 다 말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산줄기가 버젓이 보이니까, 아주 또렷하게 보이니까 한국 방향 지질 구조선은 보통 산줄기를 말을 해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영상 잠깐만 끊을게요.